멈춰요. 순백 드레스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눈앞에서 손바닥이 날아들었고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볼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향초 냄새가 싸하게 식었고 웨딩홀 조명이 휙휙 눈을 때렸습니다. 59 장미경이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구멍가게 딸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정신 차려. 29살 유나리는 비틀거렸고 52 박미선이 본능처럼 팔을 뻗어 딸을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박수 소리는 멎었고 속삭임만 스멀 올랐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사방에서 찔러왔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속삭였습니다. 웨딩홀 천장의 샹들리에가 차갑게 빛났고 바닥의 대리석은 하얗게 눈을 부셨습니다. 박미선의 손이 딸의 등을 감쌌습니다.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할인의 숨소리가 가빠졌고 드레스의 비즈 장식이 찰랑 흔들렸습니다. 장미경은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고 눈빛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팔찌가 조명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어요. 지금 당장. 하객석 앞줄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의자 삐걱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고 신부 대기실 쪽 문이 조용히 열렸다 닫혔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급히 무전기를 손에 쥐었고 음향실 직원이 마이크 볼륨을 낮췄습니다. 박미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장미경과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고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박미선은 20살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골목 끝 20평짜리 구멍가게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면 냉장고 윙윙 소리와 함께 눈을 떴고 우유 상자에 차가운 플라스틱 손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진열대를 닦을 때면 손끝에 먼지가 묻었고 과자 봉지를 정리하면 바스락 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손님들은 저마다 사연을 풀어놨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어떻고 자재값이 올랐다고 하도급 업체가 줄줄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박미선은 카운터에 턱을 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메모지에 끄적인 숫자들이 쌓여갔습니다. 밤이면 장부를 펼쳤습니다. 종이에 까끌한 감촉이 손가락을 스쳤고 형광등 불빛 아래 숫자들이 또렷했습니다. 어느 현장에 철근이 부족하고 어느 업체가 시멘트를 급하게 찾는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중개를 시작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자재가 움직였고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통장의 숫자가 찍혔습니다. 구멍가게 뒷방에 쌓인 서류가 늘어났고 낡은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며 발주서를 작성했습니다. 5년이 흘렀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구멍가게는 그대로였지만 뒷방의 서류철은 천장까지 닿았습니다. 박미선은 건설 자재 유통의 핵심 라인을 손에 쥐었고 대형 건설사들이 그녀의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구멍가게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면 한 개를 사러 온 동네 할머니에게 100원을 깎아주고 학교 끝난 아이들에게 과자를 덤으로 쥐어줬습니다. 가게 유리문에 붙은 세양건설 협력업체 스티커만이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암시했습니다. 하리는 엄마의 거친 손을 보며 자랐습니다. 밤마다 울리는 비상전화의 진동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고 새벽에 나가는 엄마의 발소리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엄마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첫 만남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서른 장민석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눈빛은 단단했고 손을 잡을 때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말끝은 늘 부드럽게 흘렀고 할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우리 엄마 뵙고 싶어요.
민석이 말했을 때 하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구멍가게 앞에서 만나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결국 동네 카페를 예약했고 박미선은 평소 입지 않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장미경은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향수의 강한 잔향이 먼저 들어왔고 하이힐 굽이 바닥을 또각또각 쳤습니다. 미소는 얇았고 눈매는 차갑게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박미선의 손을 스치듯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구멍가게 하신다고요?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어조는 날카로웠습니다. 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고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자기의 매끈한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네, 25년째입니다. 장미경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립스틱 바른 입술이 오므라들었고 손가락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민석은 시선을 내리깔았고 하리는 숨을 참았습니다. 우리 민석이는 건설사 임원이에요. 앞으로 이사 자리까지 약속된 애죠.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찻잔을 내려놓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인이 그걸 알아챘고 민석이 어머니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어머니, 할인 씨는 저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함으로 결혼이 되는 건 아니야. 장미경은 가방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고 박미선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혼전 재산 계약서였습니다. 빽빽한 글자들이 페이지를 채웠고 하단에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미리 정리하고 가는 게 서로 편해요. 안 그래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쉭 소리만 멀리서 들렸고 옆 테이블 손님이 힐끔 쳐다봤습니다. 할인의 손이 주먹을 쥐었고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미선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섰고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녀는 할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며 종이 딸랑 울렸고 장미경의 미소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삐걱거렸습니다. 드레스는 제가 고른 걸로 입어요. 장미경이 보내온 드레스는 레이스가 과했습니다. 하리는 거울 앞에서 몸을 돌렸고 천의 뻣뻣한 감촉이 피부를 긁었습니다. 박미선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고 하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웨딩홀도 우리 쪽에서 정했어요. 예식장 사장님이 우리 회사 협력사거든요. 하객 명단도 조율해야 해요. 혹시 부담되는 분들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미경의 전화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왔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지시였습니다. 하리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입술을 깨물었고 민석은 중간에서 땀을 뺐습니다. 하리나,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고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박미선은 딸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손끝이 할인의 이마를 스쳤고 한숨이 조용히 새어나왔습니다. 결혼식 사흘 전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웨딩홀은 넓었고 천장은 높았습니다. 조명이 켜지자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버질로드의 흰 천이 쭉 펼쳐졌습니다. 장미경은 앞줄에 앉아 팔짱을 꼈고 웨딩 플래너가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신부 어머님은 여기 서시고요. 박미선이 지정된 자리로 갔습니다. 장미경의 시선이 그녀를 훑었고 코끝이 실룩였습니다. 혹시 정장 같은 거 있으세요? 결혼식 때 입을 준비했습니다. 백화점 거죠? 아줌마들이 시장에서 사온 옷 입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사진에 다 나오거든요. 웨딩 플래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뭐가? 난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장미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하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입술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미경은 고급 세단에 올라탔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혼전 재산 계약서, 식전에 미리 해결해요. 안 그러면 예식 진행 안 할 거예요. 창문이 올라갔고 차가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배기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하리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박미선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체온이 전해졌고 하리는 고개를 엄마 어깨에 묻었습니다. 엄마, 이 결혼해도 될까? 내가 민석 씨를 사랑하니? 응. 그럼 해. 나머지는 엄마가 할게. 박미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들었고 엄마의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그 안에서 본 적 없는 무언가가 깜빡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리는 메이크업 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이 얼굴에 톡톡 올려졌고 브러쉬의 부드러운 감촉이 뺨을 스쳤습니다. 거울 속 모습은 낯설었고 립스틱이 입술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박미선은 옆에서 딸을 지켜봤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드릴 예물이었습니다. 하리나, 예쁘다. 엄마 덕분이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미소 지으며 물러섰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장미경이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퍼졌고 구두굽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녀는 할인을 훑어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레스는 그럭저럭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혼전 재산 계약서는요? 방안 공기가 굳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슬쩍 자리를 피했고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박미선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장미경과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날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나중은 없어요. 지금 아니면 식 올리기 전에 정리할 거예요. 장미경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고 펜을 탁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펜이 굴러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신부 어머니 보증인으로. 안 합니다. 박미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장미경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고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안 한다고요? 그럼 이 결혼 없던 일로 할 거예요. 그건 아이들이 정할 문제입니다. 당신이 뭔데 아이들 일에 끼어들어요? 구멍가게나 하는 주제에. 할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흔들렸고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시어머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한 건 너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민석이한테 온 건데? 장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걸음을 멈췄고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예식 시작 10분 전입니다. 알았어요. 장미경은 서류를 집어넣었고 할인을 노려봤습니다. 생각 잘해. 이 결혼 내가 허락 안 하면 못 올려.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할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드레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박미선은 딸을 일으켰습니다. 손을 꼭 잡았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할인아, 엄마 믿어. 엄마,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음악이 울렸습니다. 버질로드 위였습니다.
하객들이 기립했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리는 박미선의 팔에 손을 걸었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쳤고 꽃길의 장미향이 코를 스쳤습니다. 민석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가 단정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할인을 보며 미소 지었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두 사람이 단 위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비쳤고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주례의 목소리가 웨딩홀을 채웠습니다. 혼인 서약을 하겠습니다. 신랑 장민석 씨, 이 자리에 선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신부 윤아린 씨, 이 자리에 선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할인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춰요. 장미경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고 고개가 일제히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단 위로 걸어 올라왔고 할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혼전 재산 계약서에 바로 서명하세요. 시어머님, 못해요? 그럼 이 결혼 안 돼. 주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민석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넌 빠져. 장미경이 팔을 뿌리쳤고 민석이 비틀거렸습니다. 하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고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미선이 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만하시죠. 당신은 왜 나와요? 들어가 있어요. 제 딸에게 모욕을 주시면 안 됩니다. 모욕? 이게 모욕이에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지. 장미경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쨍. 할인의 뺨이 돌아갔습니다. 순백 드레스 자락이 흔들렸고 향초 냄새가 싸하게 식었습니다. 웨딩홀이 조용해졌고 숨소리조차 멎었습니다. 하객석 어딘가에서 헛기침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다 멈췄고 웨딩 플래너가 음향실에 급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미선이 할인을 끌어안았습니다. 딸의 몸이 떨렸고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구멍가게 아줌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깊었습니다. 장미경이 무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섰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객석 뒷줄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 몇 명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고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석이 할인의 뺨을 살폈습니다. 붉은 자국이 선명했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돌아봤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닥쳐. 엄마가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장미경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피드백 소음이 삐하고 울렸고 하객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예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멍가게 딸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미선은 딸의 어깨를 감싼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하객석 앞줄에 앉은 노신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박미선을 보며 고개를 숙였고 조용히 웨딩홀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를 따라 서너 명이 더 일어났고 복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장미경은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마이크를 쥐고 서 있었고 승리한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나간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녀는 딸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피로 연장이었습니다.
프렌치 소스의 느끼한 향이 돌았고 잔들이 딸랑 부딪혔습니다. 하객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고 웨이터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22 김도연이 와인병을 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테이블보에 몇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붉은 얼룩이 흰 천에 번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장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쭉게 속숙였고 병을 내려놨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해고해요. 당장.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와인병을 든 손이 굳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웨이터가 그를 끌어냈고 주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미선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셨고 잔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얼음이 잔 안에서 딸각 소리를 냈습니다. 하리는 옆에 앉아 뺨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붉은 자국은 여전했고 화장이 조금 지워져 있었습니다. 민석이 손수건을 건넸고 하리는 받아 눈가를 눌렀습니다. 미안해, 하리나.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맞잡혔습니다. 민석의 손바닥은 뜨거웠고 하린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장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이힐 굽이 바닥을 쳤고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카운터로 걸어가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계산서 가져와요. 네, 부인. 잠시만요. 지배인이 단말기를 가져왔고 장미경은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의 묵직한 광택이 조명에 반사됐고 지배인의 눈동자가 번쩍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받기 전에 박미선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는 조용했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고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장미경이 비웃었습니다. 코끝이 실룩였고 입술이 얇게 벌어졌습니다. 구멍가게로 번 돈으로 여기 계산할 수 있어요? 알바의 월급도 못 주는 주제에. 할 수 있습니다. 박미선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카드 하나를 꺼냈고 지배인에게 건넸습니다. 검은색 카드였고 표면에는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배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카드를 받아들고 박미선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혹시 회장님이십니까?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수저가 멎었고 와인 잔을 든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장미경의 미소가 굳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지배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단말기를 든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선양 유통 박미선 회장님 맞으시죠? 저희 호텔 자재 공급을 담당하고 계신. 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장미경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이힐이 휘청였고 테이블 모서리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양 유통이면 건설자재 3대 유통사 중 하나잖아. 세양건설주 거래처 아니었어? 그럼 장 회장 거래처 사장이라는 거야? 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미선을 쳐다봤습니다. 할인도 입을 벌렸고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박미선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미안해, 할인아. 오늘까지만 숨기기로 했어. 그녀는 장미경을 돌아봤습니다. 구멍가게는 제 취미입니다.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계속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제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장미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이 가방을 움켜쥐었고 손톱이 가죽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제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박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제 딸의 시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피로 연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잔을 떨어뜨렸고 유리가 바닥에서 쨍그랑 깨졌습니다. 웨이터가 급히 달려왔지만 아무도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장미경이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당신이 뭔데 감히. 제가 뭐냐고요? 박미선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저는 세양건설 주요 자재 70%를 공급하는 업체의 회장입니다. 당신네 건설 현장이 돌아가려면 제 허락이 필요하죠. 장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수백 명 하객 앞에서. 박미선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고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뺨을 맞는 할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미 제 변호사에게 전송됐습니다. 폭행죄로 고소 가능하죠. 그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박미선의 눈빛이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선양유통은 세양건설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빽빽이 들어선 기자회견장, 단상 위에 박미선이 섰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색 재킷의 선이 깔끔했고 헤어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구멍가게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회견장을 채웠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종이 위로 내려갔고 카메라 적등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선양유통은 오늘자로 세양건설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고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중단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세양건설은 지난 3년간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단가 후려치기, 임금체불, 안전기준 미달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박미선이 서류철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고 표지에는 세양건설 불법 행위 증거 자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오전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제출됐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노트북을 열어 타자를 쳤고 속보 알림이 기자들의 휴대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울렸습니다. 또한 어제 결혼식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장미경이 할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소리까지 선명했습니다. 쨍하는 소리가 회견장 스피커를 통해 울렸고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화면을 봤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이 보여준 인성입니다. 직업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박미선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업과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습니다. 선양유통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과만 협력할 것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거래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300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세양건설 측 반응은 들으셨습니까? 아직입니다. 하지만 곧 연락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미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같은 시각 세양건설 본사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쾅 열렸고 장미경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야?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박미선의 기자회견 생중계였습니다. 회장님, 선양유통이 거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뭐? 장미경이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박미선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흔들림 없는 목소리, 차가운 눈빛. 저게 진짜야? 네. 지금 건설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양유통은 업계 3대 자재 공급사 중 하나거든요. 당장 전화해. 이미 했습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장미경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탁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고 커피 잔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다른 업체 알아봐. 그게 재무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장미경이 낚아채듯 받아들었고 눈을 빠르게 움직이며 내용을 훑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장이 17곳입니다. 선양유통에서 공급받는 자재가 끊기면 일주일 안에 모든 현장이 멈춥니다. 멈춰? 그럼 손실이 얼마야? 하루에 20억 원씩입니다. 장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고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전무이사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세양건설, 하도급 갑질임금 체불 의혹 고용부 공정위 동시 조사 착수. 건설사 회장, 결혼식 장서, 신부 폭행 영상 공개되며 논란. 재벌 갑질 또 터졌다. 세양건설 불매운동 확산. 기사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이 모두 세양건설, 장미경, 선양유통으로 도배됐습니다. 장미경이 주저앉았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고 그녀는 테이블에 손을 짚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회장님, 주가도 문제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양건설 주가 그래프가 떴고 빨간 선이 가파르게 아래로 꺾여 있었습니다. 개장 30분 만에 15% 폭락했습니다. 지금도 하한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멈춰. 거래 정지 신청해.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반발이 심합니다.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미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테이블을 덜덜 떨게 했고 화면에는 이사 두 글자가 떴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벨소리가 끊겼고 곧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들이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네. 1시간 뒤입니다. 장미경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진짜 폭행했대. 영상 봤어? 완전 세게 때리던데. 맨날 갑질하더니 이제 걸린 거지. 우리도 곧 잘릴 것 같아. 장미경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사흘 뒤 고용노동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본사 로비에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조사관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고 잠금 소리가 딸칵 울렸습니다. 세양건설 장미경 회장님 계십니까? 회의실에 계십니다. 안내해 주시죠. 조사관들이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직원들은 멀찍이 물러섰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고 장미경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입니다. 하도급 임금 체불 및 부당 노동 행위 관련해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조사관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장미경은 받지 않았고 눈빛만 흔들렸습니다.
변호사 부를 시간 주시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사는 진행됩니다. 서류 가방이 탁 열렸고 두툼한 파일들이 쏟아졌습니다. 현장 사진, 급여 명세서, 계약서, 사본들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신부의 뺨을 때린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직업을 이유로 차별 발언을 하셨습니까? 제가 언제? 영상이 있습니다. 구멍가게 딸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 하셨죠. 조사관이 태블릿을 돌렸습니다. 결혼식장 영상이 재생됐고 장미경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장미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법은 동기를 묻지 않습니다. 행위만 봅니다. 회의실 공조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왔습니다. 뺨을 스쳤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료철의 모서리가 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일주일 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대형회의 테이블에 이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장미경은 상석에 앉았지만 시선은 모두 적대적이었습니다. 회장, 이번 사태 책임지셔야 합니다. 주가가 30% 빠졌어요.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현장 17곳이 전부 멈췄어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장미경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선양 유통과 협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받습니다. 뭐라고요? 박미선 회장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한 이사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회사가 망하란 말입니까?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자재 업체들과 다른 업체들도 다 거절했어요. 선양 유통 눈치 보느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무겁게 흘렀고 에어컨 소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 사태 수습을 위해 직무정지를 의결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사회 만장일치 의견입니다. 일단 물러나 주십시오. 망치가 들렸습니다. 의장이 탁자를 쾅 내리쳤고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장미경 회장 직무정지 의결합니다. 장미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세양건설 현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레미콘 소음은 멎었고 시멘트 냄새만 공기를 맴돌았습니다. 크레인은 멈춰 서 있었고 철근은 녹이 슬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앞에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임금 내놔. 체불 임금 당장 지급하라. 구호가 울렸습니다. 목소리는 거칠었고 손에 든 피켓이 흔들렸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속도를 줄였고 누군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따뜻한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큰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고 노동자들이 줄을 서서 그릇을 받았습니다. 박미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국을 떠주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무슨, 그냥 아줌마라고 부르세요. 한 노동자가 국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친 손으로 눈가를 닦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어요. 애들 학원비도 못 냈습니다. 곧 받으실 겁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박미선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온기가 전해졌고 노동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시각 세양건설 본사였습니다. 장미경은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사직서, 양식이 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남의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머니, 왜 왔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석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저 할인이랑 결혼할 겁니다. 장미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이니?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그 집안이랑 원수가 됐는데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하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미경은 고개를 돌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너 잘 되라고 한 건데 잘 되는 게 뭔데요? 남 무시하고 폭력 쓰고 불법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박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짜 사업가세요. 그럼 남모니? 모르겠어요. 민석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장미경은 혼자 남았습니다. 3주 뒤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습니다. 중립지대인 법무법인 회의실, 양측 변호사와 당사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장미경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고 박미선은 정장 차림으로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선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첫째, 장미경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합니다. 이사직 포함 모든 직책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장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체불된 임금 전액을 일주일 내로 지급합니다. 하도급 단가도 원상 복구하십시오. 그건 금액이 너무 1,000억 원입니다. 못하시겠습니까? 박미선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장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고 옆에 앉은 변호사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박미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장미경을 똑바로 쳐다봤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은 1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반 노동자로 근무합니다. 현장 체험이 아니라 실제 근로입니다. 출퇴근, 작업, 안전 교육 모두 포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너무하다고요? 당신이 평생 무시하고 착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현장 노동자들입니다. 박미선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직접 체험하세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장미경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알고 있습니다. 박미선이 서류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양유통은 영구히 세양건설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다른 협력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협박 아닙니까? 협상입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박미선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고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답 주십시오. 그녀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고 장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틀 뒤 답이 왔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장미경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고 박미선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민석이와 할인 씨 결혼 허락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대로 된 출발을 하게 해주세요. 박미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고 구멍가게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변한다면 저도 마음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 달 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체불 임금이 모두 지급됐습니다. 노동자들은 통장을 확인하며 눈물을 흘렸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장 정문 앞 피켓이 내려갔고 구호 소리가 멎었습니다. 하도급 단가가 원상 복구됐습니다. 중소업체들이 다시 숨통을 트였고 멈췄던 현장이 하나둘 재가동됐습니다. 레미콘이 다시 돌기 시작했고 철근을 나르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양건설은 새 경영진을 선임했습니다. 민석이 공정거래 및 안전 담당 임원으로 임명됐고 외부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장미경은 회장실을 비웠습니다. 책상 위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고 액자 속 사진들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손끝으로 유리를 쓸었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알겠어. 그녀는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정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 버튼이 하나씩 내려갔고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회전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고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건설 현장 정문 앞 장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화를 신었습니다. 손에는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허리에는 안전띠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장 반장님, 이쪽입니다. 젊은 현장 감독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장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따라갔습니다.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장 반장이었습니다. 현장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공기에 날렸고 기계 소음이 귀를 찔렀습니다. 햇볕은 뜨거웠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여기 철근 나르는 거 도와주세요. 네. 장미경이 철근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바닥에 통증이 왔고 허리가 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옮겼습니다. 옆에서 50대 노동자가 지켜봤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힘들죠? 익숙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철근을 날랐습니다. 리듬이 맞았고 작업이 빨라졌습니다. 노동자가 물을 건넸고 장미경은 받아 마셨습니다. 미지근했지만 꿀맛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현장 식당에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에 밥과 반찬이 담겼고 국물이 김을 뿜었습니다. 장미경도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장 반장님, 여기 앉으세요. 한 노동자가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장미경은 앉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입 떴고 입안에서 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뷔페보다 고급 레스토랑보다 맛있었습니다. 땀 흘리고 일한 뒤 먹는 밥의 맛이었습니다. 반장님,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젊은 노동자가 물었습니다. 장미경은 잠시 망설였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사무직이었어요. 아, 그래서 손이 고우시구나. 이제 거칠어질 겁니다. 노동자들이 웃었습니다. 장미경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햇살은 더 뜨거웠고 장미경의 피부는 서서히 그을렸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터졌고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퇴근 종이 울렸고 노동자들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장미경도 벗어들고 현장을 나섰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예전에는 운전기사가 딸린 차를 탔지만 이제는 대중교통이었습니다. 버스가 왔고 그녀는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고 사람들이 바쁘게 걸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그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특별하지 않고 우월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흘렀고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힐끔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10회복 교훈. 2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웨딩홀 앞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작은 예식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수수한 꽃들이 놓였고 음악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할인이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는 단순했지만 우아했고 화장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박미선이 옆에서 면사포를 씌워줬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엄마, 고마워.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박미선의 손이 딸의 등을 쓸었고 할인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응, 그럴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할인 씨, 준비됐어요? 네, 나갑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버질로드 위 할인이 박미선의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석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앞줄에 장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벗었지만 얼굴은 그을려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어깨는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지나갈 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장미경이 고개를 숙였고 할인은 잠시 멈췄습니다. 시어머님, 응? 함께 행복해요. 장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할인이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석에게 도착했고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주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민석과 할인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사랑이 담겼고 미소가 번졌습니다. 신랑 신부 서약하십시오. 서약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음악이 울렸습니다. 꽃가루가 공중에 뿌려졌고 봄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피로연은 따뜻했습니다. 음식은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웠고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박미선과 장미경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고 잠만 들었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현장은 어떠세요? 박미선이 먼저 물었습니다. 장미경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힘들지만 배우는 게 많습니다. 어떤 걸 배우셨어요? 사람이요. 장미경이 잔을 내려놨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했는지 깨달았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부끄럽습니다. 할인 씨에게 한 짓도 당신을 무시한 것도 지난 일입니다.
아니에요. 제 평생 짊어지고 갈 죄입니다. 장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미선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속죄하고 계십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이 잔을 들었습니다. 부딪혔고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신혼부부가 테이블을 돌며 인사했습니다. 민석과 할인이 장미경 앞에 섰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너희도. 장미경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얇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아. 내가 직접 번 돈이야. 현장에서 민석이 받아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